네, 안녕하십니까. 문동일 셰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뭘 할 거냐면은 문동일 마스터 셰프의 음식의 맛의 비법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흔히들 그래요. 음식의 맛은 어디서 오는 걸까 했을 때 어머니라든가 누가 다 물어봐도 한국인들은 장맛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장맛이 과연 뭘까요? 선조부터 내려오는 걸 봤을 때 장은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현대까지 내려오는 어떤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한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죠. 이게 한국의 장맛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해가지고 또 한다면은 참기름과 그리고 엿기름, 여기서 그냥 당이란 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면 자연에서 얻는 거, 꿀, 그 다음에 발효되는 막걸리 식초, 이것만 가지면은 한국 요리든 뭐든 간에 다 맛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문가집에 6대 종갓집 만면이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게 되면은 제사라든가 큰 행사를 12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아버님이 항상 뭐라 하시죠? 남자가 왜 자꾸 부엌에 들어가느냐? 그러나 어머니가 요리하고 옆에 거들어진 걸 저는 참 재밌었고 그것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저는 물어요. 진짜 음식의 맛은 뭡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음식의 맛은 손맛이야. 손맛.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도 요리를 몇 년간 했는데 손맛이란 게 뭘까요? 뭐 손가락 가지고 육수 뽑는 것도 아니고 진정하게 손가락을 하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나무를 하든 넣든 간에 하면은 맛이 나오더라. 그럼 과연 뭡니까?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 모르고 그냥 손맛이야. 또 다른 이런 비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르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얼문머린 게 손끝맛이라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요리 생활을 한 20년 하고 특급 호텔에 조립 과장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맛을 한번 찾기 위해서 프랑스의 유학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리 20년 하고 조리 기능장도 국가공인 조리 기능장을 취득했는데도 이 해답을 못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프랑스의 요리 고장에 가서 진정한 맛을 한번 찾아오자. 이렇게 유학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34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프랑스에 2년간을 유학을 갔다 왔죠.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도 요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이 나옵니까? 맛이라는 것은 딴 거 없다. 내 하던 대로 따라서 하면 맛이 나온다. 하던 대로 따라서 해라. 그래서 정말 하던 대로 따라 해보니까 그 맛이 나오는 얘기죠. 프랑스의 꼬르둥블로 그 유학 생활에 18개 국가 그 조리사들하고 같이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만드는데 나중에 먹어보면 전부 다 맛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냐 물어보니까 요리사들마다 각국 그 문화의 풍습에 따라서 염도가 틀리고 맛의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맛이 다른 것이다.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프로페서 내세웠기 때문에 내 하던 대로 넣는 대로 넣고 볶은 대로 볶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봐라. 그대로 따라서 18명이 하니까 진짜 그 셰프하고 똑같은 맛이 나오더라. 아하, 이거구나. 여기서 얻는 것이 결론은 뭐였냐면은 순서의 맛이 정말 중요하구나. 양념의 순서, 재료의 순서, 뭔가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맛이 나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리를 빨리 배우려고 가르치는 거는 보기는 못해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진정하게 배울 때는 가르치는 사람의 한번 순서대로 정말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요리의 순서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어떤 맛이 나오는가 소금을
맨 처음에 넣었을 때의 요리하는 맛과 맨 마지막에 넣어서 하는 맛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소금은 처음에 들어가는 요리는 반드시 소금 먼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소금을 5번에 나눠서 넣는 요리는 반드시 5에 나눠 넣어야 된다. 과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집에서 사골국물 끓일 때 소금 넣고 끓입니까? 그러지 않죠? 소금을 넣고 만약에 뼈를 국물을 끓이면은 사골 국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갈비탕 맛이 나옵니다. 소금을 안 넣고 하루 끓이고 이틀 끓여서 마지막에 드실 때 소금을 넣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탕의 요리는 반드시 소금을 맨 뒤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말한 거고요. 그러면은 소금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김치를 호텔에 있을 때 참모님들한테 김치 잘못 담는다고 맨날 뭐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프랑스에서 김치 담아놓으니까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서 집사람한테 김치 담는 걸 쭉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되더란 얘기죠. 김치 담을 때 배추에 소금을 절이는데 정확하게 소금이 절여서 6시간 정도 염도해가지고 숨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김치를 담아야지 숨이 절 죽었는데 김치를 담아서 나중에 김치가 싱거워요. 소금을 넣게 되면은 김치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옵니다. 반드시 양념 될 때 돼야 되고 그리고 고춧가루 색이 나올 때는 풀을 써서 뜨거울 때 고춧가루에 넣어야 칼라 빨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젓국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가 들어가야 양념이 되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프랑스 요리 그 유학 생활의 하나를 일화를 설명드린다면은 너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 요리를 한 번만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내라. 그런데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레시피를 냈더니 저는 뭐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비빔밥이라는 걸 선정을 했습니다. 비빔밥에서 레시피를 가장 그 사람들은 하기 쉽게끔 적으니까 48가지 나와서 항목이 한국에 이렇게 어려운 요리가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과연? 비빔밥은 우리나라는 80% 알고 20%를 배웁니다. 비빔밥을 하기 위해서는 나물한데도 소금이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고 또 당근도 볶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기 볶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란에다가 모두의 비빔밥에 양념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에도 또 거기도 소고기도 볶아 넣고 양념을 합니다. 밥에도 양념을 하고 이러한 과정 도라지라든가 모든 나물에 양념하고 생야채 조금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하기 싫어요. 그냥 밥을 넣고 고추장 넣고 채소도 그냥 몽땅 넣고 나서 나중에 양념만 들어가면 이거는 비빔밥이 잘한 맛이 안 나오고 하나하나 이 8가지가 다 맛이 들어있을 때 비빔밥이 정말 맛있다. 계란 후라이도 그러잖아 하다못해. 그래서 정말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핵심적인 것은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쓴맛, 단맛, 짠맛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하지만 제가 해본 지금 한 40년 해가지고 경험해 느낀 것은 순서가 바뀌면 모든 요리의 맛이 바뀌어버린다. 어디 가서 맛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넣을 것인가, 어느 때 소금을 넣고 소금을 뒤에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40년 동안 배웠던 거, 이 경험을 프랑스 요리도 하고 국가공인 조리 기능자도 따고 대학생들한테 한 10년 정도 겸임교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급 호텔 주방장도 했고요. 그리고 나의 레스토랑도 경험해봤고 이 경험을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